제주를 통과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전국의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기상청 박정민 통보관 연결해서 현재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경로 들어보겠습니다. 통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남부 지역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12호 태풍 오마이스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오늘 19시 40분경 제주도 서귀포 부근으로 진입하여 제주도 동부를 지나 현재는 남해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21시 기준으로 태풍은 제주도 성산 북북동쪽 약 36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간당 54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남해상을 거쳐서 북동진하여 오늘 밤 11시와 자정 사이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상륙한 이후에도 우리나라 부근의 대기 중상층 차가운 공기와 만나는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겠으나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경상권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틀에서의 예상 경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언제쯤 우리나라를 빠져나간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권 내륙에 들어가면서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어서 저기압,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면 저기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 저기압이 내일 새벽에는 동해상 정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태풍이 규모가 작고 약한 측에 속합니다만 태풍의 위험 요소를 꼽는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12호 태풍은 태풍치고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태풍이지만 예. 대기 하층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태풍은 없습니다. 태풍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것은 중심 부근에서 10분 평균 풍속이 17m 이상, 즉 시속 6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된다는 것이고 순간적으로는 이보다 더 강한 시속 1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바람도 문제고 특히나 이번 태풍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태풍뿐만이 아니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겹치면서 내일 또 크게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풍뿐만이 아니라 정체전선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고 있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네. 내일 오후까지도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지역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네. 태풍이 직접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매우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100에서 300mm, 지역의 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중부지방도 태풍 영향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 많은 비가 계속되겠습니까? 저희가 좀 언제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비는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중부지방은 역시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중부지방에도 남부지방 못지않게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가 좀 고비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태풍 하면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침수, 또 산사태, 시설물 피해 등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비는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사장이나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의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요즘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나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나무 또는 전신주드링이 쓰러질 위험이 있겠고요.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파손되어서 낙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위험시설물 근처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 특히나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좀 알아둬야 할 비상시 대응 요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태풍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야외 활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같이 만조 시간과 태풍의 상륙이 겹쳐지는 때에는 해안가에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높게 일기 때문에 너울에 네.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12호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가을 장마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9월 초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도 태풍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앞으로 혹시 남은 태풍 전망은 어떤지도 짚어주십시오. 네, 이번 태풍과 저기압 등이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다시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겠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북쪽에는 아직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사이에 정체전선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월 초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날이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인 10월까지도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태풍을 예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과거 사례를 보면 10월까지도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보와 정보 그리고 태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태풍 전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기상청 박정민 통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